탐사객 일사천리 2부 이슈 공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옛 대한방직 부지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전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온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년여간의 활동을 마치고 전주시에 권고문을 전달했다. 주식회사 자광의 소유가 된 대한방직 부지를 두고 공론화위원회는 3가지 방향으로 논의를 진전시켜왔다. 첫 번째 안은 금융 업무 시설을 중심에 두고 호텔, 컨벤션 센터를 짓는 금융타운 조성 방안이다. 두 번째 안은 백화점과 호텔, 그리고 랜드마크 타워를 짓는 관광과 상업 중심지로서의 공간. 녹지 정원과 체육시설이 있는 시민 휴식 공간이 세 번째 안이었다. 이 3가지 안에 대해 1,500명의 전화 여론조사, 99명의 공개 토론,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해냈다. 그 결과 당초 자광의 사업 계획과 가장 유사했던 두 번째 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게 됐다. 다만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 시 토지의 40%를 환수하고 상업용지 비율도 60% 이내가 적당하다는 권고사항도 덧붙였다. 시나리오 워크숍이나 시민 참여단에 참여하신 시민들께서는 그 분야에 전공하는 전문가들은 아니십니다. 따라서 시민으로서의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운영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수치는 좀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권고문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결국 개발업체의 배만 불리는 특혜 권고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럼 전주시에는 그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많은 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용 가치가 낮기 때문에 쓰지 않는 땅들. 그럼 그분들이 거기서 농사 짓거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상업용지로 바꿔줘. 143층 타워 지을게. 그렇다면 그거 바꿔줄 건가요? 그런 땅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왜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도시계획이 미완성된 땅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그 여론조사로 뭐 상업용지로 할까? 상업시설로 지을까? 뭐 앞으로 첨단 산업으로 할까? 공원화 할까? 이거는 인기투표나 다름없는 거죠. 전문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거죠. 또한 권고안의 40% 환수와 관련해 이는 신시가지의 평균 환수율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부 신시가지 개발 사업 당시에 자광이 요구하는 상업용지로 만약에 용도를 변경했을 때 전주시에다가 토지주가 기부 체납하는 비율은 평균 75.7%였습니다. 그 당시는 80%였는데 왜 이제는 40%를 기부 체납하는지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전달받은 전주시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 상태. 일단 자광 측에 해당 권고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만일 토지 소유자가 수용 여부를 결정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우리 시에게 제출한다면 사전 협상제도 지침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발표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대한방직부지 개발. 2년여의 답보 상태를 깨고 개발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특혜 시비 논란으로 다시 발목이 잡힐 것인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이양재 옛 대한방직부지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고요. 전운수 JGC 그룹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양재 위원장님, 약 1년여에 걸친 시민공론화위원회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예. 참 오래 걸렸어요. 예. 네, 생각보다.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어온 소감과 감회 그리고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저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네. 밤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하는 서중주 시인의 네. 희기로 소감과 감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의의는 저는 두 가지로 꼽습니다. 하나는 그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예.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그 소위 수기 민주주의를 전주시가 최초로 처음으로 이제 장을 열었다 예.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를 통해서 어쨌든 옛 대한방직 부지의 어떤 개발 방향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을 갖다가 어떤 상당히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었다, 합의점을. 그러한 것들이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이었죠. 공론화위원회에서 문화관광 상업기능 중심의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이 권고안에 대해서 자광 측의 소감도 상당히 궁금해요. 네, 일단 이 공론 과정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의견은 결국은 많은 가치 창출을 기대했고 지역의 경제를 많이 염원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 사업 제안자로서 이 공론 과정에 직접 참여했더라면 뭔가 더 좋은 또 전주의 미래를 더 힘껏 힘차게 만들 수 있는 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어찌됐든 두 번째 권고안에 많은 찬성표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두 번째 시나리오 B는 그것을 중심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네네. 하는 게 주거 용지에서 상업 용지로에, 그다음에 용도 변경 시 계획 이득으로 토지의 40%를 환수해 달라라든지, 또 하나 재미있었던 것은 아파트를 지으려면 소위 그 전주시에 맞는 예. 한옥형 아파트를 제안을 네. 하는 그런 것도 재미있는 내용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운수 회장께서는 이 두 번째, 그러니까 B 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의견을 보냈던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그 시민들의 열망이나 네. 지역의 현안이 뭔지를 명확하게 보는 계기가 됐고요. 그 시민들께서 가장 기대하고 또 이 개발 방향에 대해서 선정한 거는 네네. 현재 상태의 그 생산 가치가 없는 공업용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어떤 용도 변경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더욱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개발 방향이 합리적이다. 네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A안과 C안도 보게 되면 그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도심에서 필요로 하는 대규모 공원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기능들을 가급적이면 어느 한 안에 국한하지 않고 예. 이번 공론 과정에서 나온 그 시나리오 A, B, C에서 각각 거론됐던 주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자. 그래서 이번 공론화위원들께서 이 여러 가지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이 투자된 부분이 결코 헛되지 않고 뭔가 시행정과 좀 원만히 또 신속하게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네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권고안은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전주시와 깊은 논의와 또 조율을 해야 하는 과정이 분명히 남아 있는 거긴 하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권고안으로 나온,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지를 보냈던 이 두 번째 안에 의하면 지금은 공업 용지인데 이제 상업 용지로 용도 전환할 때는 이 정도의 이익 환수는 해야 한다라는 어떤 시민 의견들이 반영돼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굉장히 누차에게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현재 지금 옛 대한방직 부지는 일반 공업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현재
용도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전주시는 2035년에 현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용지로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우리 전원소의 자광 측에서 주거용지로 바꾸 계획을 수립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네네. 다만 문제는 주거용지에서 할 수 없는 상업용지로의 용도 전환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론화까지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 계획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그것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를 상향시킨다든지 하였을 때 그것은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 아니라 예.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적 노력에 의해서 이득을 취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수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계획 이득이라고 하는 예.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나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시민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좀 알리고 싶습니다. 네. 이 계획 이득 환수에 대해서는 그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이 공론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네네. 이 토지의 위치가 전주시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 미래상을 그리기 위해서 유례 없이 사유지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자. 그 공론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이 개발 방향을 전주시나 시민들의 이익이 되고 미래 발전적이겠는가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선제적으로 토지 또는 그 현금이나 시설의 몇 %를 먼저 환수를 하자라고 접근하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 토지는 그만큼 전주시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게 되면 네네. 이 일반적인 개발, 소위 말해서 전주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주거용지로서 개발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개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제안하고 또 이 공론화를 통해서 도출된 이 상업 중심의 복합 개발을 하게 되면 뭔가 특화되고 정말 미래 지향적인 개발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제시된 그 개발 계획을 보게 되면 현재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유일무이한 형태의 규모와 개발 아이템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이러한 개발 계획이 성사가 되게 되면 전주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개발 상품으로서의 특화되고 또 시민들의 일자리나 경제력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네. 이러한 계획이 성사됐을 때 그렇다면 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환수받는 것이 적당한가. 이미 관련 법에서는 개발 이익은 용도 변경을 했을 때 25% 내외를 권장한다라고 이미 권고가 되어 있고, 그렇군요. 예. 기존의 대규모 도심지 내에 이 공업 용지가 개발됐을 때의 사례를 보게 되면 한 30%에서 40% 안팎의 어떤 그런 개발 계획에 대한 이득 환수가 이루어졌고, 네네. 저희 또한 이 사업을 통해서 향후에 이 전주시나 시민들한테 기부 체납 또는 공공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네네. 가급적이면은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부 체납하겠다. 이런 네네. 계획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포괄적 의미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번 시민 의견을 통해 전달된 권고문 내용에 제시된 상당 부분은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개발이 환수해가는 법에 의한 기부 체납하고 이 계획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은 법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그것은 당연히 법에 나와 있기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법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의 위임을 받아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주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어서 도시계획 변경할 경우
소위 계획이득이라는 걸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을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계획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해 가는 법하고는 다른 문제다. 그것은 제가 공론화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전문가로서 그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고안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들어가 보죠. 예, 권고안에 의하면 상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범위가 전체 토지 면적의 약 60%로 되어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또 상업 용지 개발의 적정 비율은 40에서 60%가 제일 적정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 안에 또 40%에서 60%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좀 박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권고안이긴 하지만. 예. 60% 대지 60%에 60%를 개발한다 하게 되면 사실상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명확한 사유재산 침해가 될 수 있고요. 또 현재 주거용지인 상태로 개발하게 되면 100%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용도 변경을 해서 36%만 개발하라고 하는 거는 어느 누가 봐도 그 계산상 또는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맞지 않는 거죠. 네. 아마 시에서 권고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봐서 관련 법 그리고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방식을 통해서 아마 저희 사업자와 제안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시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런 안이 저희한테 공개적으로 통보가 되게 되면 저희는 그 안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또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었고 네네. 또 미래 발전적이고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연구를 해서 예. 거기에 최적합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어쨌든 전체 토지 면적의 60%만 상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가운데서 뭐 40에서 6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 얼핏 계산해 보면 뭐 4분의 1, 그러니까 반의 반 정도만 상업 용지로 사용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나온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것을 위원장으로서 이게 옳다 그러다 예. 뭐 맞다 안 맞다 네네. 이걸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걸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그러나 그간의 과정에서 또 제가 이 분야 전문가로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용도 변경할 경우 계획 이득의 40% 그러면 대개 한 6, 7이 40이 4만 2천 평 정도 됩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쪽 분야를 전문하는 사람으로서 토지 면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박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종합경기장 처음 안이 롯데에서 제시한 안이 50% 정도의 컨벤션 그다음에 쇼핑센터, 호텔 등을 두겠다라고 네네. 했어요. 그리고 약 2만 평입니다. 2만 평의 시설에 그러한 시설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박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또 하나는 개발의 토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발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용적률이라고 하는 범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로 변경된다면 용적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지 면적의 그 용적률이 상승되어지면 그렇게 저는 전문가의 입장으로서는 시민들께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자광 우리 전현수 회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권고문에 밝힌 게 있습니다. 이 수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 그러나 정확한 수치는 조례라든지 또 앞으로 만들어질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운영 지침에서 네네. 공공기여율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 공공기여량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수치 그 자체가 큰 의미를 절대적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라고 네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차제 제가 이제 저는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 시민들께서는 일부라 할지라도 상업 용도로서의 변경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전 고마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백화점 같은 상업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에 이런 상권들이 초토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뭐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상권과의 조화, 상생을 위한 어떤 보관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규모 백화점 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지역 상권에 영향을 받고 그 부분이 뭐 초토화된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예, 일부 계층의 좀 이기적인 그 주장, 네. 또 좀 편파적인 주장이 아닐까 싶고요. 그 왜 그러냐면 국내외적으로 봤을 때, 특히 국내만 봤을 때에도 각 지역별로 대규모 백화점 쇼핑몰 들어왔을 때 예, 과연 그들 지역의 상권이 다 초토화가 됐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이런 대규모 개발이 지역 상권에 긍정적이고 그 확장적인 기능을 줬으면 좋지 오히려 그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공론화위원회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대화가 이루어졌을 예. 것 같은데요. 아주 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시민 참여단에게 예. 개발 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지역 상권과의 상생에 매우 높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허. 그거는 5점 만점에 4.56점이 지역 상권과의 상생에 필요하다라고. 예. 그러니까 5점 만점에 4.56이라면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호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역 상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생 발전 방향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문에 그렇군요. 넣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영자 위원장님, 그 오늘 이야기한 부분 외에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지 한번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크게 이제 저희들이 우려한 것들 중에 하나는 예, 전주시가 지금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 예를 들면 종합경기장이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이러한 문제하고 기능이 중첩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앞으로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예대한 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이 정해지고 어떤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의 승인 사항이다. 네네. 따라서 이때 전주 시민이 원한다고 하는 거와 소위 법적 승인 사항이라는 절차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우려 사항들을 예.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게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은수 회장께서도 오늘 마지막 말씀 한 말씀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권고안이 조속히 전주시에서는 검토가 되고 채택이 돼서 정말로 전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또 그리고 미래가 뭔지를 충분히 이 개발 방향에 담았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저희 회사도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와 이루어지는 협상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다 하나하나 소중하게 이 뜻이 개발 계획에 담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공방에서는 베일벗은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 이슈 공방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탐사기획 일사천리는 앞으로도 더욱 넓고 더욱 깊게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